안녕하세요. 꿈꾸는 연금술사 파러스입니다. 오늘은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램하는 네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램하는 네 번째 단계는 감정의 전환입니다. 잠재의식은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건 우리의 에고가 감정이 자신이라고 여기는 착각을 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기보다 에고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감정을 다스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돈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에 대한 감정 때문에, 건강에 대한 감정 때문에, 인간관계의 감정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수치심,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를 낮은 주파수 에너지장에 머물게 하면서 주변으로부터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연달아 안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나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는 왜 쉽게 다스릴 수 없을까요? 왜 우리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 그토록 괴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저는 우리의 에고가 감정을 자신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화가 났으면 화가 난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화가 난 감정 속에 몰입되어 이성을 잃고 활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정적인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할 때 비로소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실천입니다. 한때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는 시크릿이라는 책이 인기를 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사람들은 끌어당김의 법칙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시크릿에 나오는 이야기가 허황된 것이라고 치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저의 각오를 돌아보면 시크릿에 나오는 끌어당김의 법칙이 마술과 같은 법칙이 아니라 지구의 중력의 법칙처럼 언제나 작동되는 법칙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원하는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리 쉽게 끌어당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여기는 것은 다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의심 때문일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만으로도 원하는 것을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의심이 드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셋째는 처음부터 제대로 시도를 해보지 않았거나 꾸준히 실천하지 않아서 그럴 겁니다. 제가 엄청난 시련을 겪을 때 처음 한동안은 도움을 구할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늪에 빠진 저를 구원할 것들을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몸 하나 뉘울 것도 없는 빈 털터리 상태에서 원룸으로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원룸은 우리 가족이 모두 살기엔 너무 비좁았고 옷가지를 넣어둘 가구조차 제대로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음식을 마련할 부엌은 너무나 열악했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가족이 편안하게 잠들고 밥을 먹을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당시 터무니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깨끗한 부엌이 있고 방이 2개가 있는 깨끗한 집으로 몹시 이사를 가고 싶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 미국에서 대유행을 끌었던 끌어당김의 법칙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크릿이라는 책이 유행되기도 전에 이런 책들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시크릿 또한 한국에 들어오기도 전에 저는 영문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단박에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집의 이미지를 열심히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상상만 하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지역신문을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로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인데 값싸게 월세로 나온 집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집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런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저녁 기쁘게 남편과 함께 집을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경사진 곳에 한참이나 올라간 곳에 그 집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가파른 경사길을 한참 걸어가면서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서서 집 내부를 보았을 때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지로 떠올리던 집과 너무 흡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2개의 방, 작은 거실, 깨끗한 주방과 화장실, 그리고 햇볕이 잘 들어오는 발코니까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록 가파른 경사에 위치한 집이었지만 그 집은 너무나도 아늑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우리 부부는 바로 계약을 했고 한 달 이내로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사가 가파른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걱정을 했지만 운동 삼아 걸어 다닌다고 생각하니 하나도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우리 가족은 행복하고 기쁘게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앉아서 원하는 집에 대해 상상만 했다면 원하는 집에서 단기간 안에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상상한 것을 현실에서 실체로 접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밖으로 나가 직접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잠재의식을 프로그램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히 잠재의식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에 대해 깊게 공부를 한 후 스스로에게 100% 납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램하도록 실천을 해야 합니다. 실천이 없이는 전과 다른 인생이 결코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꿈꾸는 연구술사 파로스였습니다.